돈을 잃지 않았으면 아버지도 잃었을 거야. 최대한 나는 지금 버티고 있긴 할게. 조금만 기다려. 민선우가 진짜 힘들게 먹거든. 일단 생년월일을 3일이요. 음력. 아니 차라리 나랏놈 먹는 일을 하지 그랬어요. 공부를 취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사주는 차라리 나랏놈 먹는 일을 했으면 되게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부가 취미가 없어서 그걸 끝까지 못 갔다 그러잖아. 근데 이사주는 딱 관운을 찼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디서 줬냐? 내 조상에서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양이불이에 우리처럼 불리던 사람들이 있던지 이랬어야 된다고. 중간에 종교가 바뀌거나 이러면 안 되는 집인데 이 집은 변화가 되게 무상했다 그래. 그리고 본인 27, 28에 부터 변화가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이 차고 들어왔어? 근데 작년 들어서부터는 사람 정리, 인간 정리, 내 일 정리가 돼요. 그래서 갈리거나 바뀌거나 모든 게 주변이 싹 바뀌고 올해 내가 재주를 많이 부려서 내년에 자리를 확고하게 잡지 않으면 후년부터는 요때부터는 정말 아, 나 어떡하지? 아찔한데? 지금까지 내가 몰랐네? 마음속으로는 나 그만큼 고생할 만큼 했는데 여기까지 오기도 나 쉽지 않았는데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46에는 내가 여직접 고생한 게 뭐지? 나 뭘 위해 이랬지? 나 되게 허무한데? 확 무너지는. 그냥 쭉 떨어질 수 있다고. 이게 운이 꺾이면요. 한 번에 꺾이는 게 아니에요. 점차 계단 내려오듯이 오다가 갑자기 벙커로 쑥 들어가요. 근데 지하 1층 정도만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기가 쉽겠죠.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구멍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 근데 본인 스스로만 너무 아니란 거야. 그리고 일단 그 마음이 되게 커. 여직접 난 나한테 너무 충실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이 정도는 나한테 후회도 돼. 좀 맞아요. 유해져도 돼. 맞아요. 뭔가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너무 근데 치열해서. 그거를 아니람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치열하게 샀던 게 왜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았어야 되냐면 본인 몸은 그냥 소야. 소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일복이 터졌어요. 끔찍하게 하죠. 죽어서 어떻게 해요? 몸을 다 내주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일복을 내가 차? 그럼 없어 아무것도. 어머님이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부터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같이 편찮으시고 형이 직업 없어지고 나도 이제 그때부터 이동수가 잦아지면서 막 월급 한 번도 못 띄기가 돈 문제는 없었는데 돈 거의 1,000만 원 못 받고 또 그분이랑 사이도 소원해주고 그래서 또 이동하면 또 그 회사 또 망하는 거예요. 작년에 잘못하면 까딱하면 본인이 돈을 잃지 않았으면 아버지도 잃었을 거야. 그래도 액땜한 그런 거. 그냥 돈으로 때웠다고 생각하고 그거 잊어버려요. 작년에 다리도 다쳐가지고 깁스를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작년엔 때울 수가 없었어. 그 아버지를 잃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 맞죠. 지금 엄마가 죽을 똥 살 똥 진짜 힘겹게 지금 이렇게 몸으로. 맞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이렇게 딱 맞고 있어. 많이 몸으로 받아쳐주려고. 근데 엄마가 그럴 만한 힘이 안 돼. 아버지도 좀 더 있어라 지금은 계속 그러는데 작년에 그렇게 몸으로 때우거나 돈으로 때우지 않았으면 양이 부모 다 잃어라 이렇다고. 그나마 한 곱이 넘어갔으니까 일단 아버지 명은 한 차례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거든. 작년에는 내가 다 잃어야 되는 운이니까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나한테 귀인이 있을 수 없어요. 작년에 나 혼자 서라 이런 운이거든. 근데 이거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시점을 문제로 잡으면 안 돼요. 그 윗대로 잡아야 돼요. 그 윗대 양쪽에 불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셨냐 그거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보이는 건 이 집은 굉장히 조상을 좀 풀어줘라, 조상을 잘 달래줘라 이걸로 들어온단 말이야. 집에 이거 분명히 불리던 신명이 있었는데 누구세요? 그 신명이 무당이. 그쵸. 우리 같은 그 외가의 외할머니의 여동생이 무당이었고요. 이모 할머니. 그 친가의 작은 할머니. 작은 할머니가 그 신당을 차려놓고 그 숨어서 한 것 같아. 제 기억에는. 본인이 봤어요 눈으로? 네, 할머니가 그 신당 차려놓고 이렇게 커튼 치고 이런 거 봤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몰래 그냥 모셨던 근데 거예요. 참 이 할머니도 나쁘다. 왜냐면 본인이 직계자손은 아니잖아. 맞죠. 친할머니 그게 아니니까.
직계자손은 아니잖아. 근데 이게 왜 직계자손은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오냐면 본인이 타고난 사주가 조상을 섬겨라 하는 사주로 타고났다고. 장남도 아닌데. 손가락 다 똑같아요? 내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 길이가 틀린데 본인이 장남 아니라고. 팔자에 내가 막내여도 장남으로 살아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근데 본인이 그걸 타고났다고 보면 돼. 조상에서 본인한테 왜 간운을 줬게? 네가 책임을 져라, 나랏녹을 먹어라. 이거는 너가 가장으로서 이거를 좀 잡아라 이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본인이 안 하려고 배짱 튕긴다? 절대 그렇게 못해.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친가불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무리 작은 할머니여도 이 양반이 이 집으로 시집을 와서 본인네 성씨의 신명을 모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 친정부리도 모셨지만. 그러니까 이 박신혜 집에 조상을 모시다 보니 본인한테 영향을 안 올 수가 없죠. 근데 두 분이 모셨을 당시에 어떻게 모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된 것 같아요. 엄마도 돌아가신 어머니도 이런 사주를 조금 갖고 계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몸으로 막아내신 것 같아. 자식들 대신. 근데 그게 조금 힘이 버거우셨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몸으로 다 맞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편찮으셔서 돌아가신 것 같고 그게 이어져 오니까 아버지도 못 버티시는 것 같고 장남 너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까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해? 이자손 하나 남은 거지. 그러니까 본인한테 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후손이 있어 뭐가 있어. 대 끊기게 생겼는데. 대를 끊겨서 그렇게 안 좋게 그럴 수도 됐구나. 있죠. 근데 본인 자체가 대를 이을 생각이 없잖아. 지금 그리고 눈에 보면 본인 눈에 눈물 그렁그렁하는 거 본인 거울 안 봐요? 얼굴에 웃고 있으면 뭐해? 이게 바로 나와요 진짜로? 눈이 슬픈데? 아니 되게 얼굴은 지금 항상 웃고 말하는 것도 되게 속이 상해도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 근데 그럼 뭐해? 눈이 울고 있잖아. 이거는 내가 우는 건지 조상이 우는 건지 모르지. 근데 양쪽 눈이 다 그래. 이게 여자 같으면 조금 풀이가 달라지는데 본인 남자잖아.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참고 있는 거이겠지만 이걸 터트려야 돼. 그게 이 양반들의 한일 수도 있어. 그게 서려 있을 수도 있어. 그거를 풀어내야지 본인도 답답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는 좀 아직은 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 다 살았어? 나중에 회피하려는 그게 있나 봐요. 나도 모르게. 제일 중요한 건 말년복이에요. 나중에 폐지 주스러 다니고 뭐 집 없어 떠돌고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제일 잘 살아야 될 때가 언제냐? 40 중반 이후 50대 초반부터거든. 지금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거 2년 후에 본인이 내가 말한 거 안 되면 나 내 손에 장지져. 그때는 본인이 피부로 느낄 거야. 이거는 뭐 구타라 마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한테 보이는 거는 이 할머니들을 좋게 지금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보이는 거는 지금 소금단지 하나예요. 근데 그게 뚜껑이 열려 있어요. 불사단지에 소금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보내달라는 얘기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그래요. 굿이라는 것도 믿어야지 행을 했을 때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본인은 믿을까 말까 여기에 이렇게 처음이니까, 예. 경계선에 딱 들어와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찾기는 했어도 확실히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무섭고 맞아요. 이거거든. 그러면 이럴 때는 일단 요 할머니들이 답답한 게 어떤 건지 빌어줘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 그래야 소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재산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이 집안이 재산이 없었던 집은 아니구나. 좀 살았던 집이구나.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모셨던 게 진짜 옛날 오리지널 방식으로 정말 벽장 뒤에 숨으셔서 몰래 그냥 자손들을 위해서만 많이 비셨구나. 대놓고 방울부천 들고 불리진 않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에 단지에 부정이 들었구나. 이 집안 자체에 부정이 탔구나. 그러면 이 집안에는 그 칠성의 벌전도 내려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집은 삼벌전도 들어오는데 이 집이 진짜 묘바람 제대로 났는데 몇 바람이 뭐예요? 산소가 잘못됐다고. 묘를 누구 걸 옮겼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집은 산도 옮겼어. 건드렸어. 이 양반들이 아셨을 수도 있어. 제 기억에 아버지랑 그 삼촌들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저 어릴 때는 그 선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막 가고 없어졌어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 길을 잊어서 안 간대요. 아니 길을 잊은 게 아니야. 너무 단도리를 안 했어. 그래서 그때 거길 안 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만 가거든요.
이 집은 삼벌전도 들어와요. 근데 삼벌전은 당대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당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뭐 3대, 4대까지도 내려가니까 되게 무서운 벌전이죠. 대신 풀고자 하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삼벌전이에요. 빌어놓으면 잘 풀리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은 그 두 가지를 잘 풀고 나서 엄마를 잘 보내드리면 그래도 좀 사는 게 원만하지 않을까. 자주자주 해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풀 건 풀고 가자라는 소리야. 지금 27, 8부터 운을 제대로 받아서 쭉 했다면 사실은 본인은 이만큼 내년에는 한 군자리 가만히 있어서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갔어야 될 운이었어. 근데 그게 거기에서 뚝 떨어졌다고. 내년에는 나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운을 기존에 갖고 있었으니까 내 스스로 피부에 느끼는 건 적겠지. 근데 거기서 쭉 바닥으로 떨어지면 남들이 떨어지는 것보다 배로 확 떨어지니까. 그쵸.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어 라고 떨어지는 거지만 본인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고 미리 막으라고 보냈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근데 충분히 이거는 막을 수 있고 풀을 수 있는 일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미리미리 막아놓으면 괜찮은 거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할머니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이거는 뭐 불리던 양반들은 사실은 제대로 회양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절차를 본인이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한번 풀어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굉장히 본인이 뭘 모르는데 다짜고짜 덤벼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하나씩 풀자고. 부정을 탄 건지 뭐 한 건지 깨진 건지 이 단지부터 일단 잘 어떻게 할머니들 여기 앉아서 다시 정중하게 가주세요. 본인한테 불리고자 해서 내려오신 것 같진 않아. 가시겠다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 양반들은 본인한테 불리고자 할 힘이 없어. 저도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신기가 없고. 왜냐면 이 양반들이 와갖고 자기 자손한테 가지 본인한테 와서 그럴 힘은 없어. 근데 그냥 알아는 달라는 게 이 집안 자체를 막은 거라. 그래도 이 집안 통틀어 자체를 거기다 지금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이런 게 있다. 우리가 문 열어줄게. 그리고 니네 엄마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어. 어머, 그 진짜 눈물 날라 그래. 이거 좀 알아라. 어머, 어떡하니. 니네 엄마 진짜 힘들게 먹고 있나 봐. 엄마가 되게 미안하대. 그게 보여요. 엄마가 너한테 짐 남기고 간 것 같아서 미안하대. 그리고 마지막에 할 말을 다 못했대. 맞아요. 응급실에서 바로 저 갔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못 만나고. 본인한테 당부의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맞아요. 되게 많이 미안해. 그래서 엄마가 못 가고 있대. 그거를 당신이 정말 최대한 막고 계신가 봐. 어머, 이거. 근데 꿈에도 한 번도 안 나오더라 엄마가. 엄마가 도와주려고 그러는가 봐. 그러니까 절대 부모는 어떤 부모든 자손한테 해를 끼치려고 오진 않아요. 근데 엄마가 진짜 말을 못한 게 되게 미안해.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미안하대. 그리고 엄마 마음속에 늘 이렇게 자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나 봐. 자, 형들. 그리고 진짜 미안한 말인데 아버지도 엄마한테 큰 힘이 되지를 못했어.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도 엄마가 큰 기대가 없었어. 그래서 엄마 삶 자체가 사실은 죽을 때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나 봐. 그 너무 아프셔가지고 진짜 막 치료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처음에. 엄마는 그냥 빨리 죽어야지 그냥 이런 생각만 했었어가지고. 어머, 이거 왜 그러니? 어떡하니?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남편에 대한 원망도 원망인데 일단은 지금 당장 새끼들은 살려야 되니까 최대한 당신 몸으로 막으시려고 해도 그게 버거우신 거예요. 당신 몸도 지금 가시몸 같은데
그거를 버티자니 이걸 내가 끈을 얼마나 잡고 있을 수 있을까. 이 끈을 그냥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졌다가 이게 다 텐션이 다 된 느낌이야. 엄마가 이게 좀 있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때는 너네한테 이게 다 쏟아질 텐데 이거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야. 최대한 나는 지금 버티고 있긴 할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가시게 해드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말은 미안하다 이 말이 첫 마디였어. 그러니까 일단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제가 봤던 것처럼 이 어르신들 일단 신명부터 어떻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엄마 이 줄이 끊어지기 전에 편하게 이제는 마음 놓고 가시라고 문 열어드리고, 엄마는 진짜 한번 풀어드리긴 해야겠다. 왜냐하면 엄마가 말을 못한 게 너무 많아. 잘 부탁드려요. 일단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본인도 가슴에 맺힌 걸 좀 풀어요. 어쨌든 46을 기점으로 내가 아예 잘 되느냐 아예 못 되느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될 건지가 문제인 거니까 이렇게 준비 잘하면 그렇지. 완전히 바뀔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시운 하나 떼면 내가 문서를 크게 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향후에 내가 5년 이렇게 봐가지고 5년 뒤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올 내년 수준에 다 달려 있어요. 그때마다 운이 딱딱 드는데 왜 그걸 안 잡으려고 그러지? 봐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는 본인 양손에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셔야지. 근데 진짜 엄마 너무 슬프다. Hey everyone, welcome. Welcome to the